안녕하세요. 저는 배신에 대한 복수를 20년 만에 이루었던 60대 남자입니다. 사실 그 복수를 제가 이루었다기보단 상황상 통쾌한 응징을 해줄 수 있게 된 건데요. 그 상대방은 바로 제 전처였습니다. 전처는 제가 가장 힘들 때 제게 큰 상처를 남기고 절 버렸었거든요. 그땐 너무 절망스러웠지만 알고 봤더니 그때부터가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이더군요. 많이 울기도 하고 또 웃기도 했던 긴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작은 사업을 하며 아내와 딸 둘을 낳고 살았어요. 아내는 고아원 출신으로 가족에 대한 애착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돈 때문에 절 배신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었죠. 전 큰딸이 14살, 작은 딸이 12살일 때 사업이 망해 큰 빚을 지게 됐는데요. 그 뒤 어떻게든 빚을 갚기 위해 막노동까지 뛰었습니다. 그런 절 두고 아내는 1년 만에 배신을 했던 거고요. 재원이 너한테 미안하게 생각한다. 근데 어쩌냐. 네가 진짜 아내를 생각한다면 놔줄 줄도 알아야지. 미안해 여보. 근데 당신도 알잖아. 난 가난은 정말 지긋지긋해. 이 사람이랑 함께라면 나도 우리 애들도 힘들게 살지 않아도 돼. 나랑 이혼하면 이 사람이 당신한테 1,000만 원을 주겠대. 그걸로 우리 잡음 없이 깔끔하게 갈라서자. 심지어 그 상대는 제 친한 고향 친구놈이었습니다. 친구들끼리 부부 모임을 종종 했기에 서로 아는 사이였죠. 친구는 저처럼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제 사업이 망한 뒤 한 번씩 절 찾아와 걱정을 해주었거든요. 돈도 50만 원, 100만 원씩 빌려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많이 고마워했는데 이놈이 그러는 동안 제 마누라 바람이 났던 겁니다. 그 둘은 뻔뻔하게도 제 앞에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흔들며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학교에 갔던 큰딸이 집에 왔던 겁니다. 그놈이 제게 건네려던 돈 봉투를 본 큰딸은 바로 그 봉투를 빼앗아 아내 얼굴에 집어던져버렸어요.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그동안 아빠 덕에 편하게 살았으면서 어떻게 엄마가 아빠한테 이래요? 엄마가 사람이에요? 진영아, 엄만 너희들을 어떻게든 잘 키워보려고. 더러우니까 내 이름 부르지도 마세요. 날 위해서라고요? 거짓말. 그냥 엄마가 고생하는 게 싫었던 거면서. 진영이 말 들었지? 오죽하면 애가 저런 말 하겠어. 그래, 이혼해. 돈 같은 건 내가 따로 위자료 소송 걸어서 받아낼 거니까 갖고 꺼져. 이들 같은 벌레들하고 말도 섞고 싶지 않으니까. 전 울부짖던 큰딸을 끌어안으며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더 가슴 아팠던 건 조금 늦게 하교한 작은 딸까지 문 앞에서 그 모든 소란을 들었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전 이혼을 했고 그 연놈들에겐 위자료를 다 받아냈습니다. 마음 같아선 간통으로 확 쳐놓고 싶었지만 그건 육체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기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전 혼자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두 딸을 키우게 됐습니다. 당시 전 건설 현장을 돌며 기술을 배우고 있어 초반에 무작정 막노동을 시작할 때보단 벌이가 좀 오른 상태였어요. 하지만 받은 위자료를 다 써도 갚아야 할 빚이 남은 상태였기에 생활이 빠듯하더라고요. 근데 이혼한 지 얼마 안 돼 큰딸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우리 이 집 팔고 월세집 같은 데로 이사 가면 안 돼요? 뭐? 아니 갑자기 왜? 아빠 빚 갚느라 힘드시잖아요. 집 팔면 빚 갚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면 우리 이 집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어요. 빚 다 갚으면 대출이자도 안 나갈 거잖아요. 전 아빠 힘드신 거 너무 싫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던 게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혼도 한 마당에 애들을 남의 집 살이까지 하게 만들기 싫어 참았었는데 속 깊은 큰딸이 그런 말을 먼저 해준 겁니다. 그렇게 집을 팔고 우린 이사를 가게 됐죠. 우리가 이사한 곳은 한 주택의 2층 집이었습니다. 1층엔 주인 세대가 살고 있었고 우린 방 2개짜리 사글세 집에 들어갔던 거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경험 많은 오야지들을 찾아가 더 숙련된 기술을 배우고 한 달에 이틀만 쉬며 일했습니다. 그 와중에 딸들도 어떻게든 더 잘 챙기려 미숙한 솜씨지만 음식도 만들어보고 집안일도 했는데요. 그런 절 챙겨준 게 바로 큰딸이었답니다. 아빠, 저도 다 컸어요. 반찬 정도는 저도 할 줄 알고 청소도 빨래도 세영이랑 저랑 다 할 수 있어요. 아빠 그렇게 다 하시려고 하면 병나요. 저흰 그거 싫어요. 큰딸은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의젓한 아이였답니다. 이혼 후 제가 대충 김치에 소주를 마시고 있으면 와서 라면이라도 끓여주며 아빠, 빈속에 속 버려요. 하고 말해주던 착한 아이였죠. 그런 큰딸 덕에 전 정말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어요. 딸들은 자기들도 다 컸다며 오히려 점점 제게 밥도 차려주고 집안일도 척척 해냈습니다. 전 아이들이 일찍부터 집안일을 하는 게 싫어 어떻게든 제가 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렇게 우리 세 식구는 서로 의지하고 아끼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절 제게 힘이 됐던 또 다른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주인집 사람들이었죠. 처음 집을 구할 때 집주인 인상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당시 40대 중반이었던 저와 동년배 같았는데 그 남잔 자기도 이혼하고 아들을 키우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괜히 동병상련인 것 같아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집엔 집주인 남자와 우리 큰딸보다 2살 많은 아들, 그리고 집주인의 어머니가 함께 살았는데요. 그런데 집주인과 달리 모친인 할머니께서는 정말 인상이 무서우셨어요. 알고 봤더니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해산물집을 운영하던 분이더라고요. 나름 맛집이라고 소문나 사람들도 많이 가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할머니는 소위 말하는 욕쟁이 할머니로 소문난 강한 분이었어요. 처음엔 인상만 보고 무서운 분일 것 같아 조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할머니께서 1층 마당에서 소리를 지르며 절 부르신 적이 있었어요. 애들 아빠, 2층 집, 좀 내려와봐.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아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내려가 봤는데 할머니께서 대뜸 큰 대접을 내미시는 거예요. 위엔 신문지 한 장으로 가려져 있었고요. 이게 뭐예요? 냄새 맡아보면 몰라? 제가 감기에 걸려서 지금 코가 막혔거든요. 아이고, 여름 감기 걔도 안 걸린다는데 아주 약해 빠진 양반이구만. 조기 몇 마리 샀는데 우리끼리 먹긴 좀 많아서 2층 것도 구웠어. 가져가서 먹어.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우리에게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조기를 구워주셨던 겁니다. 신문지를 슬쩍 들춰보니 무려 6마리나 들어있더라고요. 대충 눈여겨보니까 아예 엄마랑 이혼하고 딸들이랑 셋이 살림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던 것 같은데 자네 요리 잘 못하지? 애들도 한다고 해봐야 어린애들이니 라면 끓여 먹거나 반찬 몇 개에서 돌려 먹겠지 뭐. 찌개 좀 끓이고. 네네. 제가 잘해야 하는데 너무 부족한 아빠라서요. 혼자 딸둘 책임지겠다고 불철주야 고생하는 사람이 뭐가 부족한 아빠야. 저렇게 기가 죽어 있으니까 여름 감기 같은 거나 걸리지. 앞으로도 내가 좀 챙겨줄 테니까 받아 먹고 나한테 시간 날 때 와서 요리도 좀 배워. 내가 내 아들로 보는 것 같아서 짠해서 그래. 우리 아들한테 나라도 있지. 2층한테는 아무도 없잖아. 도와줄 모친도 안 계시고. 네,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어요. 형네 미국으로 건너가 살고 있는데 연락 안 한 지 꽤 됐고요. 그리고 저 할머니, 전 강재현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편하게 강씨라고 불러주셔도 되고요. 이름 부르셔도 돼요. 아니면 애들 이름이 진영이 세영이니까 진영이 세영이 아빠라고 하셔도 되고요. 할머니는 절 계속 2층이라고 부르며 걱정해 주셨습니다. 전 조심스레 제 이름과 애들 이름을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듯 입술을 다시 실룩이며 집으로 들어가셨죠. 아무튼 가져가서 먹고 이따 다시 내려와.
집에 도라지가 좀 있으니까 그거 끓여줄게. 도라지 찧어서 꿀 좀 타면 감기 같은 거 금방 나. 여름 감기는 다 큰 남자가 아유 허우대만 멀쩡해서 어디다 써 그래. 할머니는 그렇게 겉은 무서워 보여도 마음은 정말 따뜻했던 분이었어요. 그 뒤 우린 할머니와 정말 잘 지낼 수 있었답니다. 오며 가며 인사드리면 거친 말투로 항상 우릴 걱정해 주시곤 했죠. 가끔 춥지 말라며 제게 잠바도 사주시고 딸들의 코트까지 선물해 주신 정말 마음 따뜻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저희 큰딸을 정말 예뻐하셨답니다. 진영아, 너 크면 이 할머니 손주 며느리 하자. 야무지지 예쁘지 착하지. 남의 집에 며느리를 주면 이 할미 배 아파서 안 되겠다. 할머니, 저 침 발라 놓으시는 거예요 벌써? 근데 어쩌죠? 저 이미 인기가 너무 많은데. 성찬 오빠, 나 데려가려면 노력 많이 해야 될 거야. 할머니, 우리 그런 사이 아니거든요. 깜짝이야, 체할 뻔했네. 할머니는 어떻게든 장년으로을 하겠다며 음식도 열심히 하고 자기를 볼 때마다 살갑게 손도 잡아주던 큰딸이 마음에 쏙 드셨던 겁니다. 큰딸은 자기 나름대로 저희 집에 자주 반찬도 해다 주시고 잘 챙겨주시던 할머니가 좋았던 거고요. 꽤나 친해진 뒤 딸은 할머니께 음식을 배우고 싶다는 말도 했었는데요. 그 서툰 솜씨로 배운 음식 솜씨를 발휘해 주인집 식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기도 했었어요. 물론 작은 딸도 함께였지만요. 또 큰딸은 할머니가 꼭 친할머니 같다며 가끔 어깨를 주물러 드리기도 했답니다. 그 덕에 할머니는 종종 농담 삼아 큰딸을 손주며느리라고 부르기도 하셨고요. 집주인은 인상은 좋지만 사람이 좀 어두워 보이더군요. 오히려 처음에만 어려웠지 빨리 친해질 수 있었던 할머니보다 집주인과 가까워지기가 어렵더라고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지만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의 표정이 어둡다 보니 이상하게 신경이 쓰이더군요. 그리고 이사 간 지 몇 달 뒤쯤 전 그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전 동료들과 술을 한잔한 뒤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어두운 골목에서 웬 남자가 불량배들에게 얻어 터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로등에 비친 얼굴을 봤더니 집주인이었습니다. 경찰 아저씨, 여기에요, 여기. 여기 사람 죽어요. 아이, 뭐야? 야, 가자, 가. 전 경찰을 부른 척 일부러 큰 소리를 치며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집주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었죠. 집주인은 앓는 소리를 하며 일어나더라고요. 술을 먹었는지 저보다 더 술 냄새를 풀풀 풍긴 채로요. 아유, 술이 다 깼네. 고맙습니다. 저 괜찮으니까 갈 길 가세요. 사장님 접니다. 2층 세입자요. 진짜 괜찮으세요? 진영이 아버지? 아휴, 이거 추태를 보였네요. 여기저기 터진 것 같지만 뭐 뼈는 멀쩡한 것 같습니다. 어쩌다 이러셨어요? 그놈들 잡아달라고 신고할까요? 아니에요. 제가 술 취해서 먼저 시비 건 겁니다. 그놈들 중에 하나가 제 마누라랑 바람났던 놈이랑 하도 닮았길래 자업자득이죠 뭐. 그런데 집주인의 말을 듣고 순간 울컥했습니다. 아마 저도 술을 마신 상태여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집주인 또한 저처럼 아내가 바람나 이혼을 했던 거더라고요. 그날 우린 자리를 옮겨 술을 한 잔 더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정이 똑같은 걸 알고 의기투합해 욕도 하고 꺼이꺼이 울기도 했었네요. 세상에 왜 이렇게 바람 피우는 사람이 많답니까? 사장님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실은 저도 애들 앞이라 의연한 척했지만 정말 힘들었거든요. 진영이 아버지, 전 아직도 정말 힘듭니다. 애 앞에서 티내면 안 되는데 정말 사는 맛이 안 나요. 그래도 이렇게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니 너무 좋네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구해주신 것도 고마운데 오늘 술은 제가 살게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그날 술 한잔 제대로 하며 우린 급속도로 친해졌답니다. 그 이후 오며 가며 계속 술을 한잔하고 서로의 집도 드나들다 보니 우린 아주 절친한 사이가 되었죠.
전 저와 비슷한 아픔 때문에 우울증을 앓고 있던 집주인이 불쌍해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애쓰기도 했었네요. 다행히 동병상련인 저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서인지 집주인은 점점 밝은 모습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렇게 더 가까워진 우린 서로 누구 아버지에서 그냥 재현아 운서가하며 지내게 됐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절친을 만나다니 전 정말 운 좋은 녀석이라고 생각했죠. 그 쓰레기 같은 고향 친구놈을 잃고 나니 이렇게 더 좋은 친구가 찾아왔던 겁니다. 운석의 아들인 성찬이도 참 똘똘하고 착한 녀석이었어요. 자기 할머니 잘 챙기고 아버지도 많이 생각하는 좋은 아이였죠. 저희 딸들도 동생처럼 잘 챙겨줘 전 없는 형편에 가끔이나마 용돈도 지어주곤 했습니다. 운석의 할머니는 더 자주 저희 딸들에게 용돈도 주고 선물도 해주었지만요. 이렇게 집주인 가족을 잘 만난 덕에 저희 가족은 마음 따스히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받기만 했던 건 절대 아니었어요. 없이 살아도 은혜를 모르면 짐승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전 주로 일당을 받고 일했는데 그 일당을 모아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삼겹살을 잔뜩 사서 주인집으로 갔습니다. 서툰 솜씨로나마 된장찌개도 한 솥 보글보글 끓여 쌈채소도 듬뿍 들고요. 할머니, 저 왔습니다. 운석아, 우리 고기에 소주 한잔 하자. 딸들도 주인집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며 열심히 음식 솜씨를 발휘해 저와 함께 했습니다. 그 한 달의 하루는 우리 나름의 고마움을 갚는 날이었던 거죠. 그렇게 다 같이 둘러앉아 제가 구운 고기를 먹고 저희 가족이 뒷정리까지 싹 하는 것으로 하루가 마무리됐죠. 또 전 주인집에 뭐가 고장이라도 나거나 못질할 일이 생기면 무조건 달려갔습니다. 운석인 녀석이 말려도 저는 목장갑부터 끼고 봤어요. 야 임마, 우리 집이야. 내가 해도 돼. 물론 나야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사무직이지만 저 정도는 할 수 있어. 누가 너 못한대? 그래도 현장 일하는 내가 더 빠르고 능숙하지. 집주인한테 잘 봐달라고 아부하는 세입자 노력이니까 방해하지 마라. 이런 소소한 노력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은혜값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 딸들도 기특하게 제 뜻을 알고 따라주더라고요. 아빠, 저 잠깐 할머니네 가게 좀 갔다 올게요. 서빙 일하는 아줌마 한 분이 그만뒀는데 일손이 안 구해진다고 하시지 뭐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만 좀 도와드리려고요. 시험도 끝났으니까요. 그래? 아빠도 집에 있는데 잘 됐네. 같이 가자. 특히나 큰딸은 자신을 예뻐해주던 할머니를 정말 잘 챙기더라고요. 겉은 세 보이지만 속은 나이 드신 할머니 아니냐면서요. 큰딸은 할머니께서 그 꿈 알리는데도 가끔 할머니 가게에 찾아가 일손을 돕고 오곤 했죠. 그 덕에 저도 쉬고 있을 땐 가끔 딸을 따라가 할머니 가게를 도왔답니다. 아이고 또 왔어? 내가 오지 말랬지? 오늘은 자네까지 온 거야? 날 무슨 어린애 세입자 부려먹는 못된 할망구로 만들 생각이야? 차라리 일당을 준대도 싫다고 하고 제발 좀 오지 말어. 제가 할머니 좋아서 오는 건데 왜 못 오게 하세요? 작은 딸도 할머니께 예의 바르게 잘했지만 이랬으니 할머니께서 큰딸을 얼마나 더 예뻐하셨겠어요? 저희 큰딸은 열심히 공부한 끝에 교대에 갔는데요. 그때 축하한다며 백화점에서 예쁜 가방까지 사다 주기까지 하신 게 바로 할머니셨답니다. 저 역시 성찬이가 대학에 갔을 때 선물을 한다고 했지만 어찌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기술자로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번 덕에 전 작은 딸이 대학에 간 해엔 드디어 집을 살 수 있었답니다. 주인집과의 추억이 가득한 그 동네가 너무 좋았던 전 그 집과 같은 동네에 있던 아파트를 샀습니다. 여긴 서울이긴 하지만 좀 외곽이라 당시에 대출을 조금 많이 끼니 살만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으로 이사를 하던 날 운석이뿐 아니라 아들 성찬이 그리고 할머니까지 가게 문을 닫고 이사를 직접 도와주셨죠. 정말 가족 같은 따뜻함이 너무 고맙고 좋더라고요. 함께 집을 쓸고 닫고 정리까지 해준 주인집 가족에게 전 중식 요리를 잔뜩 시켜서 대접했습니다. 비싼 고량주도 사서 이제 모두 성인이 된 아이들과도 다 같이 나눠 먹었죠.
야, 네가 어린 진영이 세영이 데리고 우리 집에 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애들하고 술 나눠 마시네. 시간 참 빠르다 빨라. 근데 저희가 큰 거랑 다르게 아저씨랑 할머니 하나도 안 늙으셨어요. 물론 저희 아빠도요. 우리 진영이는 언제나 말하는 게 참 예뻐. 아저씨 아직 포기 안 했다. 우리 진영이 며느리 삼는 거. 우리 세영이도 탐나지만 아들이 하나뿐이라 아저씨가 여기까지만 욕심 부릴게. 빈털터리로 사글세방 신세가 된 게 정말 엊그제 일 같은데 대출을 끼긴 했어도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하다니 꿈만 같더라고요. 더 고마웠던 건 할머니와 윤석이가 돈을 합해 최신형 세탁기까지 마련해줬다는 겁니다. 이젠 저도 여유가 좀 생겼겠다. 이후 저도 때 되면 꼬박꼬박 좋은 선물을 하며 계속 주인집, 아니 운석이네와 교류하며 살아갔죠. 형부, 애들은 잘 지내죠? 형부도 잘 지내시고요? 이사 축하드려요. 우리 사이가 사이인지라 직접 가보는 거 오바스럽지만 그래도 축하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우린 잘 지내. 처제도 잘 지냈지? 매번 이렇게 안부 물어줘서 고마워. 그 긴 세월 동안 전천 아이들의 안부를 묻는 등의 연락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신 전처의 동생이었던 처제와는 아주 가끔 안부를 묻고 지내곤 했어요. 아내와 함께 고아원에서 자란 처제는 아내 친동생은 아니었는데요. 둘이 워낙 의지하고 자라 고아원에서 나온 뒤에도 자매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후 저도 그런 처제를 많이 챙겨주었죠. 처제는 전처가 절 배신했을 때 불같이 화를 내며 울며 사과를 해주기도 했었어요. 그 뒤 저와 애들을 걱정해 가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명절 선물도 보내주기에 저도 그렇게 안부는 묻고 살았던 겁니다. 애들도 처제만은 좋아해 가끔 저 없이 처제네로 찾아가기도 했었고요. 다만 전 처제에게 전처 소식은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었습니다. 처제도 전처 이야기엔 입을 다물었죠. 저와 아이들이 전처를 얼마나 증오하는지 알았으니까요. 그래도 전처에 대한 증오가 많이 옅어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큰딸이 20대 중반쯤 됐을 때 제게 좋은 사람이 나타나준 덕분이었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 새 아내였죠. 우연히 인연이 되었던 아내는 대형마트 캐셔 일을 하며 10년 전 사별 후 혼자 아들 셋을 키운 사람이었어요. 심성이 곱고 눈물 많은 모습에도 마음이 갔지만 무엇보다 항상 남을 배려하고 묵묵히 절 응원해주는 모습에 점점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누굴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안 딸들이 제게 조용히 놀라운 말을 해주더라고요. 아빠, 그 아줌마는 일찍 결혼해서 아들들이 다 결혼도 했다면서요. 저희도 다 사회생활하고 연애하느라 전만큼 아빠랑 시간 자주 못 보내잖아요. 아빠는 혼자 외로우실 것 같아서 늘 죄송했는데 만약 마음이 있다면 그냥 그 아줌마랑 재혼하세요. 저희는 그분이랑 같이 살아도 괜찮아요. 여긴 아빠 집이잖아요. 그때가 큰애가 28살 때였습니다. 딸들의 배려에 전 차마 마음 먹지 못했던 재혼을 하게 됐어요. 저도 사람이니 새 아내와 기대어 살며 새 출발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요. 그럼 딸들이 불편해할 것 같다 참고 있었거든요. 다만 혼인신고는 하지 못했는데 그건 아내 쪽 아이들이 그것만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아저씨가 나쁜 분 같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저흰 아직 아버지 자리를 누가 대신하는 거 못 보겠어요. 같이 사는 것까진 참견하지 않을게요. 어머니도 외로우실 텐데 저희도 그 정도로 이기적이진 않거든요. 대신 호적상으로라도 저희 아버지 자리 남겨둬 주세요. 전 새아내 아이들과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됐는데요. 그때 첫째가 저런 간곡한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마음을 저도 충분히 이해했기에 전 아내와 살림은 합치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도 우린 서로를 새 아내, 새 남편으로 받아들였죠. 아줌마, 저흰 혼인신고를 하든 안 하시든 아무 상관없어요. 아줌마도 좋은 분이신 것 같고 저희 아빠만 행복하시면 그걸로 됐거든요.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저나 동생한테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고맙다 진영아.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다행히 저희 딸들은 제 새 출발을 응원해 주었답니다.
애들이 원하면 돈을 보태줘서라도 독립을 시켜주려고 했는데 아이들은 그대로 저와 살길 원하더라고요. 새 아내가 좋은 사람인 건 알지만 처음에 딸들과 서로 많이 불편하면 어쩌나 걱정을 했습니다. 물론 평생을 남남으로 살았으니 처음엔 서로 어색해하더라고요. 당연히 딸들은 새 아내를 아줌마라고 불렀고 우리도 엄마라고 부르길 바라지도 않았죠. 그런데 아내가 먼저 딸들에게 다가가려고 많이 노력하더라고요. 진영아, 세영아, 바쁘더라도 아침은 꼭 챙겨 먹고 다녀. 아줌마가 간단하게 차려놨으니까. 어? 어머, 아줌마도 이따 일 나가시잖아요. 근데 이걸 다 언제 차리셨어요? 이래봬도 아들새 아침밥 다 먹으면서 키운 엄마다. 이 정도 뚝딱이지. 이 아줌마 요리하는 거 엄청 좋아해. 앞으로 이 집 밥상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흰 아버지 저녁 걱정 같은 거 말고 데이트도 실컷 하고 쉬는 날에 늘어지게 자다 나와서 나한테 밥 차려달라고 그래. 알겠지? 아줌마 감사해요. 애들이 말은 안 했겠지만 제가 이혼한 후 아이들이 가장 그리워했던 게 뭐였겠습니까? 바로 엄마 밥상이었겠죠. 아내가 제게 따로 말하길 엄마 없이 아빠까지 챙기며 잘 자란 제 딸들이 기특하기도 하고 또 많이 안쓰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엄마는 되지 못해도 공백이 있던 엄마의 보살핌을 자신이 대신 채워주고 싶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저와 같이 살게 된 후 아내는 꼬박꼬박 저와 아이들의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저녁이나 주말은 저나 애들이 하겠다고 해도 설거지 정도만 맡기더라고요. 진영이, 세영이 너희 둘 다 집안일 너무 일찍 하기 시작했잖아. 어차피 나중에 시집가면 평생을 할 텐데 그 전까진 편하게 살아. 아줌마 혼자 외롭게 살다가 이렇게 북적북적한 가족이 생긴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거든. 아줌마는 정말 행복해서 하는 거야. 저에게 잘해주는 것도 고마웠지만 무엇보다 제 아이들을 챙겨주는 그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 애들은 어땠겠어요? 처음엔 아내를 어색해하던 애들은 결국 1년 정도 지났을 때부턴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젠 숙련된 기술자가 되어 제법 돈을 벌고 있던 전 그런 아내를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해주고 싶었답니다. 집안일 하는 것만도 얼마나 힘든지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마티를 그만두고 이젠 살림만 하며 편하게 살라고 말해주었어요. 어차피 요즘 다들 조금은 하고 있는 주식으로 부수입도 벌고 있었고 딸들도 다 자기 밥벌이를 하고 있던 터라 제 외벌이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했거든요. 아파트 대출금도 다 갚았었고요. 그래도 짐이 되기 싫다며 옥신각신하다 딸들까지 가세하자 그제야 아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그 뒤부턴 가족들에게 청소고 빨래고 손도 못 대게 하는데 그냥 그 마음이 참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겨우 그렇게 집이 안정되니 끔찍한 불청객이 찾아오더군요. 아내와 같이 산 지 1년이 조금 지났던 어느 날 전처가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요즘 시대가 시대인 만큼 마음만 먹으면 사람 연락처나 사는 곳 정도는 다 찾을 수 있는 세상이라 우리 쉽게 찾았던 것 같습니다. 전처는 저와 딸들의 주민등록번호도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내가 왜 여보야? 당신 그놈하고 재혼했잖아. 근데 갑자기 이 집 어떻게 하고 나타났어? 왜 왔는데? 그동안 애들 한번 안 묻던 인간이 왜 나타났는지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전천 그때 그놈과 이혼 소식을 전하며 이제와 후회하고 있다는 뻔뻔한 말을 했습니다. 그 인간 처음에만 잘해주는 척했지 나중엔 바람을 그렇게 피우고 다니더라. 딱 5년 좋았어, 5년. 전차하고도 성격 차이였다더니 알고 보니까 바람으로 이혼한 거더라고. 그래도 나한텐 이제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어서 다 참고 살았는데 그 인간이 사업까지 폭삭 망해버리는 거 있지? 그래서 바로 뻥 차버렸어. 심지어 이혼하고 약간 쥐고 있던 돈도 다 날려버렸고 다단계 때문에. 다단계? 가지가지 한다. 그래서 어쩌라고? 여보, 나 그동안 애들 보러 못 온 건 그 인간이 너무 싫어해서 그랬던 거야. 근데 이제 이혼도 했잖아. 내가 그래도 애들 엄마인데 나 애들 좀 보고 싶어.
나 너무 외로워. 나 평생 고아로 살았는데 이 나이 집도 절도 없이 외톨이가 됐다는 게 너무 서러워. 동생도 나만 보면 정신 차리는 소리만 하고. I'll worry about that next year. 여보, 나 돌아오기 너무 늦었을까? You want me to spray it? 나 아이들 좀 보게 해줘. You're gonna find a fucking 친구는 bird 결국 food. 사업이 쫄딱 망하고 전처에게 버림까지 받았다더군요. 그리고 전천 이혼한 뒤 다단계에 빠져 남은 돈도 다 잃고 고시원 신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전천 조사를 했는지 Yeah. 큰딸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된 My 것도 grandfather 작은딸이 공무원이 된 것도 모두 알고 있더라고요. whole life. 전 그런 전처에게 소리쳤죠. 애들도 나도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어. 이거 몰랐나 본데 나 재혼도 했고 우리 애들도 그 사람한테 엄마라고 불러. 우리 집에 당신 자리는 없으니까 절대 찾아오지 마. 알겠어? 여보 잠깐만. 그럼 난 돈이라도 좀 빌려주면 안 돼? 월세방이라도 구하게 500만. 동생한테 전에 몇 번 돈을 빌려서 이젠 절대 안 빌려주겠대. 안 빌려주면 나 애들 직장으로까지 찾아가 돈 부탁한다. 그래도 되겠어? 그런데 제가 쫓아내려 했더니 이 악마 같은 여자가 돈을 요구하더군요. 그리고 애들을 빌미로 절 은근히 압박까지 하는데 진짜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싶더라고요. Anyway, coach, we 결국 have- 신랑이 그때 I 전 call him 전처에게 딱 friends, 500을 주기로 but my 했습니다. grandfather sold to him the whole 제가 돈을 주지 않으면 정말 47 years. 애들을 찾아갈 것 같은데 뒤늦게 나타난 엄마가 갑자기 돈을 요구하면 애들이 너무 상처받을 게 뻔했거든요. That we can pull into and sell. 그래서 제 선에서 끝내려고 한 겁니다. The way we do it, it's kind of a pain in the 대신 전 lobster car. 두 번 다시 우리 집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설받았죠. We only sell Wednesdays and Saturdays. 그리고 한마디 하는데 I'm like, fuck. 당신은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 최악의 인간이야. 처음부터 돈 요구하려고 찾아왔지? We get paid extra. 그런 건 아닌데 겸사겸사지.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밖에 모르던 인간 이하야. 고아원에서 자랐으면 최소한 가족 소중한 줄 알아야지. 쓸모 없어지면 바로 사람 버리고 자식같이 이용하려고 하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마. 그러다 천벌 받아. 전 그렇게 돈으로 전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렇게 전철하는 불청객도 다시 연락 오지 않았으니 진짜 평화를 찾은 것 같더라고요. 이젠 아이들이 좋은 사람 만나 결혼만 잘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큰딸은 30대 중반의 나이에 드디어 결혼 소식을 전했답니다. 그런데 결혼할 남자의 정체를 듣고 전 뒤로 넘어가고 말았네요. 그 사람은 바로 예전 집주인이었던 운석의 아들 성찬이었던 겁니다. 원래 정말 친한 오빠 동생 사이였던 두 아이는 4년 전 뒤늦게 마음이 통해 연애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저희 가족은 여전히 운석이네와 자주 만나고 교류를 했습니다. 제가 새 아내를 소개시켜줬을 때 엄청 축하해주며 아내에게 선물까지 해준 것도 운석의 할머니였죠. 그렇게 계속 다 같이 만나면서도 이 녀석들이 가족들에게 연애 사실을 비밀로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혼 발표라며 두 가족 모두 놀래켰던 거죠. 하지만 이내 분위기는 흡사 파티 분위기로 바뀌었죠. 가족들 모두 내심 두 아이가 이어지길 정말 바랬으니까요. 특히나 가장 좋아했던 사람은 바로 할머니였답니다. 아이고, 이 요망한 것들이 할머니 놀래켜? 성찬이 너 이 녀석 장하다 장해. 그래, 다른 데서 짝 찾을 필요 없다니까. 진영이만한 애가 없어. 결혼식은 언제 하냐? 아주 최고 좋은 데서 하거라. 진영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당시 식당을 정리하고 구순을 넘기셨던 할머니는 아직까지 정정하셨는데요.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만세를 외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이미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 사이에 사돈까지 되게 생겼으니 누가 그걸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운석이도 제 아내도 작은 딸도 좋아서 손뼉까지 치더라고요. 제 아내 또한 운석이네와 친해지며 은근히 성찬이 사이 삼으면 좋겠다고 말했었고요. 결혼식 날짜는 빠르게 잡혔고 우린 상견례도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서로 잘 아는 사이에 무슨 상견례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많이 들떴던 우린 남들 하는 건 구색 삼아 다 해보자고 말했던 거예요. 요즘 고급 한정식 집엔 상견례 코스 같은 것도 따로 있다며? 이럴 때 그런 거 먹어보는 거지.
그렇게 우린 좋은 한정식 집도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이틀 앞둔 날 제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전 일 관련된 연락인 줄 알고 선뜻 전화를 받았는데요.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전처였거든요. 나야 여보. 깜짝이야. 뭐야? 아, 또 왜 연락했어? 그때 분명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 그땐 그때고 지금은 사정이 다르지. 나 동생한테 들었어. 진영이 결혼한다며? 내일 모레 상견례도 한다지? 그걸 처제가 말했다고? You get that on them big 그래. 걘 나 없이도 애들이 잘 살고 있다고 말해주러 간 모양인데 부모 없이 결혼해본 난 잘 알아. 여자로서 엄마 없이 결혼하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이제 진영이도 결혼하고 애도 낳아보면 낳아준 엄마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내가 상견례도 참석하고 애한테 먼저 손 내밀어 줘야 되지 않겠어? 우리 사돈들 분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우리 사위 얼굴도 봐야지. Here, we'll find a garden. 내가 애 엄마잖아. Let's get back to the grandma. 들어봤더니 전천이 여태 정신 못 차리고 다단계라며 처제에게도 계속 돈을 꾸려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처제는 그래도 언니라고 한두 번은 도와준 모양인데 결국 참다 폭발해 큰딸의 결혼 소식을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형부도 애들도 언니 같은 건 다 잊고 잘 살고 있어. 곧 상견례도 한대. 근데 언니만 왜 계속 이 모양이야? 최소한 남한테 피해는 안 주고 살아야지. 다단계가 뭐야, 다단계가. 잘 살고 있는 자식들한테 자랑스러운 엄마 못 되더라도 최소한 더 이상 부끄럽게 살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전천 부끄러움을 느끼기는커녕 감히 상견례에 참석하고 싶다는 헛꿈을 꾸었던 거죠. 당신 미쳤어? 거기가 어디라고 와? 20년 전에 가족 다 버리고 떠나선 애들 안부 안 묻던 여자가 누구 결혼을 망치려고? 아니, 내가 왜 못 가? 왜? 당신 그 재혼한 여자 때문에? 어차피 친모는 나잖아. 왜? 또 와서 이번에 사돈될 사람들한테 돈 달라고 하려고? 아니면 애들한테? 그런 거 아니거든. 전에도 말했잖아. 난 너무 외롭다고. 진영이 결혼하면 사이도 생기고 손주도 볼 텐데 나도 그 정도 보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당신만 애들도 사이도 손주도 다 독차지하려고 해? 나, 진영이 난 엄마야. 나도 당당히 가족 일원으로 거기 가서 앉아있을 자격이 있다고. 당신은 계속 내가 애들 만나는 거 막는데 애들도 진짜 그러고 싶은 거 맞아? 나랑 애들 못 만나게 할 권리 같은 거 당신한테는 없어. 그리고 난 애초에 애들 데리고 가려고 했었다고. 그 뒤엔 남편이 싫어서 못 만나러 온 거지만 난 애들 한 번도 잊은 적도 없어. 이번엔 진짜 돈 때문이 아니라니까. 전처는 제가 상견례 장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을 써서라도 알아내 쳐들어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멋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저야 물론 전처가 끔찍하게 싫었죠. 그런데 이대로 가다간 정말 전처가 애들 앞에 갑자기 들이닥칠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전 딸들에게 모든 일을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6년 전 전처가 찾아왔었던 일까지 전부 다요. 그때 딸들은 아주 증오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 아줌마 진짜 왜 그렇게 추하게 늙었대요? 아빠 망했을 때 대놓고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그런 주제 우리가 자기를 보고 싶어 할 거라는 생각을 어떻게 했지? 안 그래 언니? 내 말이 뭐 외롭다고? 다 자기가 자초한 일 가지고 어차피 우리한테 들러붙었다가 나중에 돈 요구할 생각이었겠지. 괜히 저희 때문에 엄마한테 돈까지 주시고 죄송해요 아빠. 아니다. 아이 죄송은 내가 너희한테 미안하지. 근데 아빠 그냥 엄마 제 상견례 오라고 하세요. 꼭이요. 물론 전 엄마 얼굴 꼴도 보기 싫지만 그 정도로 나왔으면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큰딸이 우애의 말을 하더라고요. 전처를 상견례 부르라고 했던 겁니다. 전 깜짝 놀라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워낙 야무지내니 뭔가 생각이 있겠다 싶었죠. 양심도 없이 저희한테 미련이 남은 모양인데 그날 확실하게 알려주려고요. 직접 얼굴 보고 끊어내야 자기도 미련을 못 갖죠.
그런 큰딸의 의견을 전 믿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운석이 가족에게도 양해를 구한 뒤 전처에게 상견례 장소를 알려줬어요. 그렇게 상견례 날이 왔고 상견례가 시작된 지 30분 뒤쯤 아주 화려하게 차려입은 전처가 도착했더군요. 안녕하세요. 차가 막혀서 좀 늦었네요. 제가 진영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늦은 주제 콧소리를 내며 전천 호호 웃더라고요. 하지만 자기 자리에 이미 제 아내가 앉아있는 걸 보고 표정이 굳더라고요. 뭐야, 내 자리인 저 여자 누구야? 내가 말했잖아. 나 재혼했다고. 와도 된다고 했지? 당신 자리 있다고 말한 적은 없는데. 뭐? 아니, 지금 장난쳐? 당신이 재혼을 했든 말든 진영이 엄마는 안 돼 무슨. 엄마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아주 창자로 널뛰게 하는 소리하고 있어. 네 년이 바로 그 나쁜 년이었구나. 내가 그 쌍판대기 한번 꼭 보고 싶었는데 아주 오늘 잘 만났다. 깜짝이야. 뭐예요 할머니? 저 아세요? 전 그런 전체에게 확실히 주제 파악을 시켜줬습니다. 그러기 위해 큰딸이 전철 부르자고 했던 거니까요. 그런데 저나 딸들이 참교육을 해주기도 전에 급한 성질을 참지 못하고 일어선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할머니였죠. 할머니는 전처가 오기 전부터 계속 일을 갈고 계셨거든요. 제가 그 집에 새들어 살던 시절 제 사정을 듣곤 그때부터 얼굴도 모르는 전처를 아주 싫어하셨으니까요. 못된 여편네 같으니라고? 내가 아주 전 며느리도 머리채 다 뜯어놨었는데 그 고얀 여편네도 꼭 보고 싶네. 자네 같은 천살벌이 그 나쁜 여편네 쌍판태기가 어떻게 생겼나. 늘 이렇게 말하며 이를 갈았던 할머니는 정이 들면 들수록 한 번씩 전처 얘기를 꺼내며 욕설을 늘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전철 보자마자 아주 잘 걸렸다는 마음으로 전처 머리채를 휘어잡으셨던 겁니다. 나쁜 거. 내가 너 보니까 내 아들 배신한 전 며느리 생각이 나서 참을 수가 없어. 남편 덕에 떵떵거리며 잘 살았으면 힘들 때도 같이 견딜 생각을 해야지. 바로 꽁무니를 빼. 그것도 남편 친구랑 눈이 맞아서. 내가 착한 진영애비랑 진영이 세영이 상처받았을 거 생각하면 아주 이가 갈렸어. 할머니 뭔데요? 아유, 무슨 노인네가 이렇게 힘이 세? 나 20년 동안 이 집 식구들이랑 가족처럼 산 사람이고 이제 진영이 시알미 될 사람이다. 그 연세에 무슨 힘이 그렇게 넘치시는지 전천 할머니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더라고요. 이러다 다치실까 걱정이 되어 저와 운석이가 할머니 말리지 않았더라면 아마 전천은 더 호되게 당했을 겁니다. 전천은 엉엉 울며 머리를 매만지더라고요. 그리고는 딸들을 향해 애절하게 말했어요. 이게 뭐야? 진영아, 세영아, 엄마 알아보겠지? 엄마 먼 발치서 니들 한 번 봤었는데 엄마 안 반가워? 엄만 평생 너희들 잊고 산 적 없어. 그래서 이렇게 상견례도 참석하고 다시 가족으로 살고 싶어서 온 건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아무도 말리질 않니? 뭐야 아줌마, 시끄러워요. 아무도 안 반기는 자리에 굳이 온다고 떼쓴 건 아줌마잖아요. 아줌마 우리 찾아간다는 핑계로 우리 아빠한테 돈도 뜯어냈다면서요? 자식들 앞에서 추태 보이고 바람난 남자랑 도망간 주제에 아주 철판도 두꺼우시네요. 어차피 이번에도 돈 노리고 여기 온 거면서. 작은 딸은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전처에게 악담을 퍼붓더군요. 그리고 큰 딸은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던 전처에게 아주 제대로 한 방을 날려버렸죠. 진영아, 넌 엄마 정말 좋아했잖아. 그때는 엄마한테 화가 났겠지만 그래도 세영이처럼 엄마를 아줌마라고 부르진 않을 거지? 엄만 그냥 널 낳아준 엄마로서 네 결혼식 때 혼주석에도 앉아보고 사위한테 장모님 소리도 들어보고 딱 그 정도만 하고 싶었어. 엄마가 사는 게 너무 초라하고 외로워서 진짜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그 인생 엄마가 선택한 거잖아요. 누가 아빠 배신하고 가래요? 우리 앞에서 아빠를 무너뜨려 놓고 우리한테 엄마 대접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뭐? 내가 이 자리에 엄마를 왜 불렀는 줄 알아요?
주제 파악 좀 시켜주려고요. 여기 이분 보이시죠? 저희 새엄마세요. 엄마랑 다르게 항상 아빠 위해주고 엄마한테 배신당한 우리 가엾게 여겨서 다 큰 우리한테 꼬박꼬박 밥도 차려준 훌륭한 분이시라고요. 이제 우리한테 엄만 이분뿐이에요. 그래도 낳아주고 키워준 정을 생각해서 엄마라고 불러주는 건 오늘뿐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친영아, 보세요. 여기 제 남편 될 사람, 시어른 되실 분들 다 우리 가족이 엄마한테 배신당한 뒤부터 가족처럼 지낸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집 사정을 잘 아는 만큼 엄마 사람 대접해줄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이 자리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집안에 당신 자리는 없으니까 헛꿈 그만 꾸고 두 번 다시 나타나지 말아요. 다단계에서 인생을 말아먹든 뭐라든 알아서 하시고요. 전청 큰딸에게 제대로 응징만 당한 채 눈물 콧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전 그런 전처에게 식당 룸의 문을 열어주며 말했죠. 자, 이제 알겠지? 당신이란 사람 여기 아무도 안 반긴다는 거. 사람 배신한다는 거 그런 거야. 아무한테도 인간 취급받지 못한다는 거. 또 나타나봤자 벌레 취급만 당하고 뻔하니까 두 번 다시 나타나지 마. 안 그럼 그땐 난 무력이라도 행사할 테니까. 빨리 안 꺼져? 머리채 한 번 더 잡혀볼래? 다들 정말 너무해. 너무하다고. 제 말이여 할머니가 다시 씩씩거리자 전청 그제야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그리고 그 길을 마지막으로 전처는 정말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큰 소란이 있었지만 큰딸과 성찬인 무사히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큰딸 결혼식에 참석했던 처제는 뒤늦게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죄송해요, 형부. 언니 정신 차리게 한다는 게 그만 가족을 곤란하게 했네요. 저도 이제 그냥 언니 안 보고 살려고요. 어려운 시절에 서로 의지하고 산 기억 때문에 언니를 못 끊어냈는데 이젠 한계인 것 같아서요. 전청 그렇게 하나 있는 동생에게까지 조용히 손절당했다고 해요. 참 불쌍한 인생이었죠. 그렇게 지금은 3년이 지났는데요. 그 사이 큰딸내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더 기쁜 소식은 얼마 뒤 봄에 작은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딸과 똑같은 공무원으로 건실한 청년인데 사돈 되실 분들이 어찌나 좋으신지 작은 딸에 대한 걱정도 내려놓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얼마 전 아내 자식들이 드디어 절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아직 아버지라고 부르긴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그동안 저희 욕심도 다 이해해주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명절엔 집으로 찾아뵈도 되죠? 그렇게라도 조금씩 아저씨랑 가까워지고 싶어서요. 아저씨 따님들이 저희 어머니를 받아줬듯이요. 그 덕에 우린 얼마 전 드디어 혼인신고를 했답니다. 얼마 후 있을 설날에도 다 같이 찾아온다는데 아내는 벌써부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동안엔 짧게 자식들만 아내 얼굴을 보고 그냥 가버렸었거든요. 그것도 집도 아닌 집 앞 식당에서요. 그 정도로 친아버지 그리워하며 절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던 애들이 절 인정해줬다니 참 고마웠습니다. 지금의 아내가 제 딸들에게 잘해줬듯이 저도 앞으로 조금씩 그 아이들과 친해지며 최소한의 아빠 노릇은 해주고 싶네요. 아내에게 고마운 만큼 저도 그 마음을 조금씩 갚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돈이 된 제 친구 운석이 할머니는 모두 아주 잘 지내고 있답니다. 할머니는 아직도 참 정정하신데 최근엔 손주 사진만 들여다보느라 아주 시간 가는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아이고 예뻐라. 우리 진영이랑 성찬이라 아주 반씩 빼닮았어. 손주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도 다 보셔야죠, 할머니. 몸이 버텨준다면 참 고맙지. 친형 애비야, 사돈. 그때 말이야, 우리 집에서 새들어 살아줘서 참 고마워. 덕분에 이렇게 좋은 가족도 생기고 예쁜 손주 며느리도 생겼잖아. 저희야말로 감사하죠. 덕분에 그 힘든 시간들이 지금은 이렇게 좋은 촉이 됐잖아요. 꼭 오래오래 사세요, 할머니. 제가 그 고마움 조금만 더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 전엔 할머니와 오랜만에 옛 이야기를 나누었었네요. 그러면서 함께했던 운석이까지 함께 고마운 인연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때 사돈의 집에 새를 들게 된 건 저와 딸들이 인생에 찾아온 큰 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그 소중한 인연을 더욱 아끼며 살아가고 싶어요. 비록 전차 친구에게 한번 배신은 당했었지만 제겐 이렇게 좋은 인연들이 훨씬 많으니 지금 이 삶에 감사하면서요. 전처 소식이야 이제 모르겠지만 그래도 딸들을 낳은 엄마니 언젠간 정신 차리고 남은 삶이라도 똑바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여러분, 간혹 현재만 생각하며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전처나 친구놈처럼요. 하지만 배신은 언젠가 꼭 업보로 돌아오는 법이죠. 업보라는 존재를 우습게 여겼다간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란 메시지를 사연을 마치며 꼭 남기고 싶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